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산양류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퍼센트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피시콜라겐, 포스트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4종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 TV에서 50% 파격 할인입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총선이 다가오는데 걱정 많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남광규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광규 교수님도 저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총선 다가오는데. 사실은 이번에 뭐 작은 선거지만 여러 가지 지금 파장이 크고 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그게 좀 나왔잖아요. 강서구 선거에서. 네, 근데 사실은 그 판사 유창훈인가요? 네, 아주 사법부 김명수가 박아놓은 네. 거기에 가지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네, 이게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선거 결과를 우선 논하기 전에 네, 이번에도 역시 요즘 이봉규 TV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우리도 공병호 박사님은 원래 오랫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네, 이 부정선거 네, 이 부분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저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아스팔트에서 지금 한 5년 동안 부정선거를 얼마나 싸워왔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도 충분히 쉽게 이게 선거 과정이 해킹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는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걸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선거 관리 시스템을 체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나라가 아니죠. 예. 나라가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가 직무기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 책임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위축될 것 같아요. 예, 위축됐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이나 저기는 이제 완전히 또 물 만난 것처럼 말이죠. 예, 이제 오히려 그냥 나서면서 아주 협박하듯이 하고 완전히 대통령을 좀 허수아비도 만들고 있는데. 네, 물론 이제 국힘당 책임 제일 크죠. 네. 이제 정당에 나서가지고 집권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힘당이 원래 그런 당 아니겠습니까? 예, 요즘 비상대책위원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부사를 떨고 있는데 전 별 기대를 안 하고 네, 근본적인 어떤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국힘당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대통령이 결단과 결기를 갖고 예,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죠. 그렇다 그러면은 벌써 이 정도 나왔으면은 그게 꼭 결과적으로 부정이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네.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점검을 해야죠. 예, 아니 선거가 그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 예, 우리가 어떤 고등 수학이 아니라 네, 상식적인 어떤 판단력과 분석력만 갖고 있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결과가 그렇게 계속 되풀이되어진다. 더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행해진 3번의 선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때 대통령 선거 때도 저도 그때 시민단체들하고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집권당이 민주당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 한 300만 표 가까이 사전 투표해서 네, 장난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우신조도 한 23만 표. 예, 그거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들이 정권을 빼앗겼잖아요. 예, 그 당시에 우리 기억하잖아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네. 사전 투표라고 말이지. 예, 그때는 국힘당 자체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 아스팔트에서 끝까지 분투표를 사수했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일이지만 그 당시에 당일 투표한 선거인수의 1%가 사전 투표를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저는 23만 표는 뒤집어졌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례도 있고 그 이후에도 지방선거도 그렇고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도 그렇고 예, 이건 정말 이상한데 나타나는 수치가 예, 반드시 점검해야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거 시스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 그거는 지금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네, 윤 대통령 책임인데 왜 윤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그런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도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 또 대통령이지만 운신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게 있는가라는 어떤 의혹도 들고 말이죠.
또 이재명이라는 저 잡범이 말이죠. 저렇게 그냥 날개치고 다니고 더구나 이 법관들이 그냥 같이 지금 동조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 뭐 사실 지금 법관들이 정치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수수방관한다? 이거는 사실 지금 1년 반 지났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고 저는 딱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기대를 했어요. 네. 어차피 탄핵 이후에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해야 된다. 네. 그 하나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한 거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 잡범인 이재명을 어떻게 하든 간에 사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요거 하나 하고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만 해도 저는 사실 윤석열의 어떤 그 업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두 가지 다 안 되고 두 가지 있잖아요.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요즘은 사실은 이제 접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역시 그 윤석열도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물론 이제 이게 대통령 혼자서 막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당이 움직여줘야 되고 대통령실이 움직여주고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 여긴 다 이제 눈치만 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전혀 안 움직이잖아요. 네. 뭐 대통령 혼자서 맨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네. 수적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집권 이후 1년 반 동안 계속 지속되어졌잖아요.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대통령 집권 2년 차는 가장 힘을 받을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뭐 강서구 보궐선거에도 뭐 그런 거에 나타나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총선 다가오니까 위축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또 옛날 그 뜬니기 장사들 예. 선거 때 판만 벌어지면 이제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소위 뭐 중도층이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뭐 비상대책위원회 그런 사람도 들어가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뭐 별 전망이 없다. 이렇게 보죠. 예, 총선에서 예. 아, 총선 별 전망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우선은 선거를 그 뭐 결과를 우리가 예상하기 전에 네.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예. 왜 우리가 투표했으면 투표된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나와야지. 네. 그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방치하고 간다? 이건 뭐 정말 나라가 망한 아니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정원에서 점검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선관위 그러니까 저 시스템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국정원이 잘못 진단한 거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다는 건데. 아니, 보세요. 예. 그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장이 노태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무총장 또 그 저 대법관이죠, 그 양반도. 네네 대법관이요. 네. 내가 이번에 국회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르고 보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 그 전산관리가 직원이 3명인데 그 중에 좀 자격을 갖춘 사람이 1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왜 선거 사무총장이 그 얘기했죠. 국회의원이 물으니까 선거 예. 부정이 가능하냐 했더니 예. 내부에 공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부에 그러면 내부에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내부 범인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범인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파헤쳐야 되잖아요. 예. 이쯤 되면 검찰이나 뭐 필요하면 국정원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완전히 아주 그냥 샅샅이 훑어봐야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온 대로 가만히 있고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봉주 TV에서 목소리 높여가지고 열심히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제가 네. 뭐 아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이거 납득이 안 가죠. 더구나 저희가 정책을 전공했잖아요. 네. 정책 전공에서도 벌써 이 정도 나왔으면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지식인들도 이게 문제다. 지식인도 문제입니다. 예, 가만히 특히 있는 정치학, 사람들. 예. 정치학을 한 사람들은 이건 기본이거든요. 네. 우리가 정치학 우리 뭐 이봉규 박사님도 정치학 박사지만 네. 선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관리된다는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한국 정치학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전 그래서 사적으로 기회만 되면은 네. 도대체 정치학회 뭐 하느냐? 뭐 네. 정당학회, 뭐 선거학회 많아요. 예, 그 학회들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안 나면 교수 뭐 하느냐? 예.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예. 또 다 알잖아요. 예, 그렇죠. 예. 좀 목소리 좀 내라. 꼭 이게 부정선거는 아니다. 우리가 판명하기 전에 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침묵하는 거 보고 내가 야, 참 지식인 사회가 벌써 이미 정치 권력에 많이 우리가 지식인 사회가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많은 지식인들 우리 그 학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느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대로 그냥 참 스스로의 어떤 그
전문가적인 책임감을 이제 방기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치 권력의 눈치만 보는 거죠. 그러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남강구 교수님 같은 분이 그래도 우리 지식인 사회에 계셔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뭐 저도 매주마다 나가서 택배 나가서 부정선거 벌써 몇 년째 진짜. 지금 뭐 하고 있지만은 참 이게 모든 게 장악돼 있고 예. 언론이 또 워낙 좌파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뭐 이번규 TV나 몇 개 유튜브에서 예. 열심히 투쟁하고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글쎄 이거. 많이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대통령이 좀 의지를 갖고 네. 어제 뭐 우리 대통령이 뭐 박정희 대통령 거기 갔는데 네. 뭐 그것도 그래요. 뭐 의미 있는 장면이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될 직업입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근간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이 설사 부정선거가 아니든 간에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죠. 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해가지고 반드시 이번에 총선하기 전에 네.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선거 관리 시스템부터 네.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네. 이거 안 하면은 뭐 백약이 무효고 예, 선거 그렇죠.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남광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광규 교수처럼 고려대 교수, 연세대 교수, 서울대 교수, 뭐 외대 교수, 뭐 등등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남광규 교수는 고대 교수인데 이렇게 직접 들으셨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성토하는 교수들 많아요. 이분들이 다 정치학 박사들이에요. 저도 정치학 박사지만 정치학 박사라면 학부, 석사, 박사 하면서 최소한 10년 이상 정치학만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없거나 무슨 음모론자들이라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 명 박사들이 얘기하는데 통계학 박사들도 얘기하고 나 그런데 언론은 보도 안 하고 대통령은 꿈쩍 안 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 안 하고 국정원에서 엉망진창이라는 점검은 왜 나온 거예요?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은 이건 제 나라야. 엉망진창이라는 게 그럼 국정원 해체해야지. 엉터리로 나왔다는 거야? 그럼 국정원 해체하세요. 선관위만 끼고 돌고 국정원 해체하고 그렇잖아요. 국정원에 점검이 나왔는데 그 점검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엉터리 시스템, 선관위 시스템이라는 엉터리 시스템이라는 게 31.5점이라는 게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그럼 그 국정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 해체하든가 아니면 국정원을 따끔하게 국정원장하고 전부 다 옷 벗게 하든가 아니면 선관위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모순이 아니지. 예? 대학에서도 31.5점 맞으면 낙제 아니에요. 낙제 점수가 나왔는데 낙제를 안 줬어. 교수가. 그러면 그 교수가 책임을 뭔가 뇌물을 처먹었든지 아니면 그 교수가 직무유기에서 그 교수 옷 벗든지 아니면 31.5점 받은 애를 다시 낙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낙제 점수 나왔는데 낙제를 안 시켜. 교수도 문제 없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그 룰이 지켜지는데 낙제 점수 나오면 낙제. 학교에서는 그게 지켜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는 뭐 부정선거만큼은 왜 나왔는데도 안 지켜져? 에이 진짜 개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게. 남강규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기대한 건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사법질서 지켜달라 그래서 윤석열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이재명 아직까지 못 잡아 쳐놓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살려달라. 그 법치주의, 민주주의 살려달라.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인데 선거가 이렇게 됐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 오죽하면 이 남강구 교수도 얘기하는데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두려움에 떠는 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해요. 이제는 이 왜 그러지?
윤석열 대통령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5달 후면은요 총선입니다. 총선 결과 나오면요 그때는 예상이 안 되시나 보네. 예상이 안 되시면 뭐 그때 가서 책임지시면 되겠네요. 예상이 그렇게도 안 되시면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뭐 위정자들 책임 안 지고 그런 거 위정자들 그 직무유기로 온 국민이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선거 시스템으로 살면서 이 열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니 선관위를 감싸느라고 5,200만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선관위 3,000명 감싸느라고요. 3,000명이 다 부정선거 저지른 집단이 아니에요. 거기서 한두 명일 겁니다. 점검하자는 거예요. 조사. 왜 조사도 안 해? 아 미치겠네 진짜. 굉장히 책임지셔야 될 일이 하루하루가 가고 있는데 시간을 놓치면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보수 단합해서 총선에 어떻게 전략 이거 다 좋아요. 근데 부정선거 타면 지는데 박근혜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를 만나도 보수 단합 아니라 할아버지를 해도 선거를 조작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 원천을 봉쇄해야죠. 답답하네요. 진짜 알면서 그러시나 모르시나? 두 개 다 문제입니다. 알면서 그래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고요. 국정원 점검 시스템을 다시 한번 그 점검한 국정원 담당자 불러다가 한번 찬찬히 한번 물어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책임입니다. 대통령 제안이에요. 마치겠습니다.